여러분, 어떤 상장회사의 주식을 아무도 모르게 5% 넘게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남자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법의 허점을 파고든 아주 영리하고 또 아주 위험한 게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명백히 나쁜 짓, 그러니까 범죄를 돕고도 처벌이 전혀 받지 않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 정말 상상도 못한 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 바로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짠 주인공이 등장하죠. 바로 거액의 자산가 A씨입니다. A씨는 대박 기업이라는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 회사 완전 저평가됐는데? 그는 확신했고 곧 아무도 상상 못할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A씨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시장이 눈치채기 전에 마치 닌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서 회사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주식을 몽땅 사들이는 것. 이걸로 뭘 하려 했냐고요? 경영권을 뺏거나 아니면 나중에 엄청난 가격에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거였죠. 시나리오 한번 기가 막히죠? 자, 이게 바로 그가 세운 완벽에 가까운 4단계 비밀 계획입니다. 보세요. 1단계, 일단 법에서 정한 보고 의무 기준 5%, 바로 아래인 4.9%까지만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삽니다. 감시망을 피하려는 거죠. 2단계,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아내, 동생, 그리고 사업 파트너 B씨의 이름까지 빌립니다. 소위 말하는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이렇게 조용히 지분을 8% 이상 확보한 뒤 마지막 4단계에서 경영권을 쥐거나 엄청난 돈을 버는 게 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완벽한 계획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법이죠. 바로 이 5% 룰이 A씨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자본시장의 아주 핵심적인 법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든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갖게 되면 5일 안에 나 이만큼 샀어요 하고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2막으로 넘어갑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포위망. 과연 A씨의 완벽했던 계획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죠. 금융당국이 대박 기업 주식에서 뭔가 이상한 아주 대규모의 거래가 일어나는 걸 포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추적이 시작되죠. 마치 금융판 CSI처럼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주식 주문을 넣은 컴퓨터 IP는 어디인지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는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한 사람, 바로 A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A씨의 비밀 계획은 꼬리가 잡혔고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물론 그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돕고 자기 계좌까지 빌려준 파트너 B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죠. 자, 이제 두 사람 다 법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건 끝? 맞죠? 아니요,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바로 이 화면이 이 사건의 모든 미스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걸 계획한 주범 A씨, 유죄.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그의 범죄를 돕고 계좌까지 내어준 조력자 B씨는 놀랍게도 공범이 아니라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 나쁜 짓을 같이 했는데 왜 한 명은 유죄고 다른 한 명은 무죄냐고요? 어떻게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판결 뒤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법적인 탈출구,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진정부작위 범위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의 법률 용어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정부작위범, 간단히 말해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안 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범죄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법이 너는 이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해 라고 콕 집어서 특별한 의무를 부여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자, 이 의사와 간호사 비유를 들으면 모든 게 이해될 겁니다. 법에서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오직 의사에게만 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이걸 숨기려 하고 간호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 간호사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법이 간호사한테는 신고하라는 의무를 준 적이 없으니까요. 의무가 없는 사람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대법원은 바로 이 논리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5% 룰에 따라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 그 의무는 주식의 진짜 주인, 즉 실질 소유자인 A씨 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B씨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B씨는 범죄를 도와준 건 맞지만 주식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 자체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이것이 대법원의 냉철하고도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법정 드라마였죠? 그럼 이 사건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를 공략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룰을 어설프게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5%는 나 혼자의 지분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배우자나 친인척 같은 특별 관계자의 지분까지 전부 합쳐서 계산해요. 둘째, 처벌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이 정지될 수 있어요. 셋째, 5일이라는 기한은 절대적입니다. 예외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주말과 공휴일을 뺀 영업일 기준으로 딱 5일입니다. 이 카운트다운을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로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명백한 형사범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B씨의 행동,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법의 잣대로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그 사이에서는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